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5주 반 동안의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현재 미국 워싱턴 DC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어느새 2달이 넘었네요. 4주 전쯤 저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지난 4주 동안은 미국 동부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7, 8월에 거쳐서 5주 반 동안 경험한 캐나다를 한눈에 훑어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여행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기 전에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고 갈게요. 여행할 나라와 그 순서를 정한 과정은 백그라운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가 1년 여행의 큰 틀을 잡으면서 서로에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지금까지 천천히 여행을 보고 싶었지만 시간상 하지 못했던 곳은 어디였지? 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천천히 돌아보고 싶은 지역들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6, 7세 아이와 여행하기에 안전하면서도 온 가족 모두 볼거리가 많은 곳을 추려내는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한 후에 최종 정리된 내용은 캐나다 서부와 동부는 자잘하게 많이, 미국 동부는 몇 지역 천천히, 하와이는 생활하듯 오래, 멕시코는 휴양으로 잠시, 일본 북부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그리고 이탈리아는 로마에서 북부로 몇 개 지역만 천천히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느낌을 정한 다음에는 여행 순서와 시기를 정했는데요. 앞서 캐나다 1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온 가족이 다 함께 1년 동안 뭉쳐서 놀러 다니자가 목표였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6년 3월 전까지는 여행을 마쳐야 했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반년가량은 한국에서 아이가 일상을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역산을 해서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의 여행의 시작은 아이가 6세가 되는 여름 2024년 7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여행 위시 리스트 중에서 이번에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나다 밴프의 여름을 보고 싶다는 것과 미국 북동부에서는 뉴욕은 9월, 워싱턴 DC는 10월을 다시 즐겨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간다면 못 봤던 북부를 천천히 돌면서 일본의 봄을 즐기고 싶었고요. 여행 중에 겨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1년 여행 경로는 자연스럽게 캐나다 7, 8월, 미국 북동부 9월에서 10월, 미국 남동부 11월, 멕시코 12월에 잠시, 하와이는 12월에서 2월로 정해졌습니다. 3월 이후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2나라 정도를 더 여행할 예정인데요. 4, 5월에는 일본 북부, 5, 6월에는 이탈리아 북부를 검색하면서 현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저희의 1년 여행 일정 중에서 이동이 가장 많은 여행지였습니다. 밴쿠버, 빅토리아, 휘슬러, 밴프, 캘거리,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나이아가라, 킹스턴, 토론토 등 지나가면서 잠시 들린 도시를 제외해도 11도시가 되는데요. 때문에 공유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지역마다 짧고 굵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2번째로 땅덩이가 큰 나라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캐나다에서 무엇을 즐기고 싶은지 명확한 몇 가지의 기준, 테마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하고 싶은 건 당연히 대자연의 경험. 그럼 대자연의 경험에서 꼭 경험하고 싶은 건 첫째, 호수와 캠핑, 둘째, 도깨비 순례, 셋째, 나이아가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여행 지역을 모두 남쪽으로 몰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큰 땅덩이로 횡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캐나다는 서부 밴쿠버로 들어가서 남서부인 밴프, 캘거리까지는 차로 운전해서 이동하고 캘거리에서 동부로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했죠. 7월 말 밴쿠버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도 여름방학이구나. 저희 부부는 캐나다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지를 위주로 캐나다 여행 코스를 짰는데요. 덕분에 저희는 캐나다 여행 내내 어디를 가도 많은 인파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힘들어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소망이에게는 최상의 조건이었죠. 캐나다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소망이의 사교성 폭발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밴쿠버에 도착하는 당일에는 시애틀에 사는 친구 가족도 밴쿠버로 올라와서 여행에 잠시 합류했습니다. 친구네 가족 아이는 만 2세, 소망이는 만 5세였기 때문에 외동딸 소망이는 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친구 가족과는 오랜만에 북미식 베트남을 맛있게 먹은 후 천천히 밴쿠버를 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많은 장소를 가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캐나다에 적응하는 느낌으로 여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호기심에 이끌려 2번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밴쿠버에서 접전지는 밴쿠버 박물관과 사이언스 월드였습니다.
밴쿠버 박물관에서는 밴쿠버 서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아이는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간 박물관 내부보다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박물관 출구 옆에 놀이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와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좋다고 느꼈던 점은 어디를 가도 실외, 실내 모두 친환경적인 놀이공간과 놀이감이 풍성하다는 점이었어요. 밴쿠버 박물관의 놀이공간에는 이렇게 발도르프 놀이감과 사키블록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놀이감으로 놀았던 소망이는 캐나다에서도 익숙하게 그리고 무아지경으로 놀면서 한동안 나오지를 못했답니다. 밴쿠버 박물관을 비롯해 캐나다의 박물관들은 친환경적이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입장료가 높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물가가 비싼 다른 나라의 박물관과 입장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 접전지였던 사이언스 월드는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유아기 아이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좋아할 만한 활동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직후 아이의 체력을 고려해서 4시간 정도만 놀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월드를 방문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이곳에서 하루 정도는 풀로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이언스 월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2가지로 정리해보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과학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치가 창의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천과학관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서 저희는 매년 한두 차례씩은 방문하고 있는데요. 밴쿠버 사이언스 월드는 과천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한국 과학관과 비교하면서 노는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캐나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한국에서 자란 소망이가 경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밴쿠버의 사이언스 월드는 매 시간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2개의 큰 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워낙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서인지 따로 예약할 필요도 없이 걸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오픈해 두었습니다. 여름방학이어서 아이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홀이 크게 붐비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는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대답을 하거나 앞으로 나가 실험에 참여하곤 했는데요. 자기보다도 어린 친구들부터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 또한 충격을 받은 듯 연신 동그랗게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저와 남편은 매일 밤 여행 계획을 함께 짰습니다. 아이는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걸린다 싶으면 자신이 할 것을 찾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밴쿠버에서 저희 부부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은 그랜빌 아일랜드입니다. 청가상을 비롯해서 작은 상점, 갤러리들이 아기자기 예쁘게 들어서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가게 또한 꽤 규모 있게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또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저희 소망이는 요즘 원숭이이기 때문에 일단 매달리고 올라가고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나면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덕분에 음식이 입에 영 맞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먹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성별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유니섹스 화장실인데요. 저희 부부는 모르고 들어갔다가 놀라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던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북미의 LGBT를 넘어선 LGBTQ의 문화는 저희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혼란과 함께 적응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부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10개의 주 중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엘버타주,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를 여행했습니다. 밴쿠버와 빅토리아는 모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그중 빅토리아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에는 항상 요트가 떠 있고요. 수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너 하버가 있는데 빅토리아는 이너 하버를 중심으로 조성된 평화롭고 아기자기한 도시입니다. 빅토리아는 14년 전 겨울에 제가 친구와 방문한 이후 2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문이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름의 빅토리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 차를 렌트해서 이동했는데요. 때문에 빅토리아를 갈 때는 차를 배에 싣고 이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이는 차를 타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매우 즐거워했고 차를 배에 주차하고 배 위로 올라와서 바다와 사람을 구경을 하는 순간에는 충분히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빅토리아에는 캐나다 대표 호텔인 페어몬트 호텔이 빅토리아 이너하버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어몬트는 캐나다의 어느 지역을 가도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호텔이기도 한데요. 저는 14년 전에 이 호텔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숙박이 꽤 비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는 페어몬트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뿌듯했죠.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저희 고집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오롯이 저희의 힘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왔거든요. 그렇게 지난 11년간 저희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여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경제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이렇게 11년을 함께 협력해 오면서 이제는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씩은 충분히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된 것이 저희는 새삼 감격스럽고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빅토리아 페어몬트 호텔의 티타임은 유명합니다. 영국의 티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내부 폭동 때문에 취소한 영국 여행을 잠시 아쉬움을 달래면서 저희는 티타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6세에 이미 이런 티타임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소망이를 보면서 저희 부부는 이 아이도 대학교 졸업 후부터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키우자며 갑자기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페어몬트 호텔을 중심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직 시차에 적응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저희의 여행 스타일 자체도 여러 곳을 빠르게 돌아보는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에서 이건 꼭 해야 해 라고 했던 것은 2시간가량의 자전거 투어였습니다. 현지인 가이드 투어의 좋은 점은 관광객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마을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묵묵히 도라트로 자신의 집을 뮤지엄으로 만들고 있는 작가분과도 인사를 하고 취미로 자신의 집 정원을 아기자기 예쁘게 꾸미고 있는 아주머니와 가이드분의 근황 인사도 듣고 빅토리아 주민의 주업은 무엇인지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지 빅토리아의 소방차는 왜 노란색인지 등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동네 이야기도 들으면서 주요 명소까지 돌아볼 수 있는 자전거 투어는 꽤 만족스러운 투어였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두 다리와 자전거로 몇 시간씩 탐험한 후에는 호텔에서 수영을 하거나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망이는 주 1회에서 2회씩 파닉스 책을 읽고 쓰기 연습을 했는데요.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아이가 주변에서 영어 글자를 더 많이 접하다 보니 주 1회에만 파닉스를 하더라도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글을 이미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파닉스 책을 챙겨와 봤는데요. 꽤 잘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아이의 모국어 발달 또한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도 한글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프레벨 리듬토타를 챙겨왔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이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이북을 읽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프레벨 이북을 읽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숙박은 에어비앤비나 단기 렌트 대신 힐튼과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을 몰아서 숙박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힐튼 계열 호텔이 더 좋은 곳이 있고 메리어트 계열 호텔이 더 좋은 곳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좋은 숙소를 찾는 것은 남편이 전적으로 맡아서 엄청나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무료 조식과 라운지 이용, 레이트 체크아웃을 활용하면서 숙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지금까지 캐나다 여행 중 밴쿠버, 빅토리아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나 흘렀네요. 그럼 캐나다 3편에서는 이어서 저희가 경험한 캐나다의 9도시를 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